자, 지금부터 10월 15일 5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차시 예고했듯이 오늘 수업할 내용은 먼저 질문부터 하게 되면 인테그랄 fx의 dx 하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이란다면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즉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자, 미리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는 소문자 fx의 한 부정적분 중에서 아래 끝 a에 의해 x 이퀄 a에 의해 적분 상수가 정해진 fx의 특정한 부정적분으로 x 이퀄 b의 함수값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적분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의 dx는 부정적분에서의 함수값이다. 물론 이 아래 끝 a에 의해서 적분상수가 따로 정해집니다. 정해져서 그러한 특정한 부정적분에서의 x 이퀄 b에서의 함수값이 정적분의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적는다면 인테그랄에서 b까지 fx의 dx는 대문자 f를 소문자 f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한다면 이 대문자 fx 플러스 ca라는 겁니다. 이 a에 의해서 적분상수 c가 정해졌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함수를 말해요. 그래서 이 b를 넣는, 여기에 b를 넣는 함수값이 결국에는 정적분의 값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적분과 미분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책에서는 적분과 미분의 관계지만 이게 대학 교재로 가면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1이라고 합니다. 기본정리는 1이 있고요. 또 2가 하나 더 있어요. 일단 오늘은 오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는 적분과 미분의 관계 1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정적분은 기호라고 했죠. 그 값을 구하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갑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d바 dx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가 곧 누구냐면 fx가 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새로운 함수 하나 나오는데요. 얘는 x에 관한 함수입니다. 함수이고 이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 사실 이 자리에 x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 x와 여기 있는 x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x의 dx, 즉 여기서의 이 x와 이 x는 역할이 다릅니다. 구간에서의 x와 이 피적분함수에서의 x, 그 다음에 적분 변수로서의 x는 a와 x 사이에 움직이는 x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써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문자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t로 바꾸는 거지 원래는 fx를 말해요. 하여튼 이 함수는 fx 주어진 함수 fx에 또는 부정적분에서의 피적분 함수 fx에 한 부정적분이라는 거죠. 한 부정적분.
그래서 실제로 fx의 부정적분은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로 적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부정적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분을 하면은 이제 모든 부정적분을 말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플러스 c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a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인테그랄 fx의 dx라고 적게 되고 현재 얘를 부정적분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원래대로 한다면 결국에는 얘가 이 형태가 원래대로 한다면 fx의 한 부정적분인 형태인 거죠. 자, 일단은 이 관계가 왜 성립하는지 증명하고자 합니다.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첫 번째 약속을 좀 합니다. y = ft라 할 거예요. ft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예요. 그러면서 ft는 이 구간에서 항상 양이상이라고 합시다. 왜 그러냐면 면적으로서 우리가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자 x가 닫힌 구간 AB의 임의 원소일 때 우리 이제 이런 약속을 좀 해요. y = ft t축, 그 다음에 t = a, 그 다음에 t = x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우리는 대문자 fx, 대문자 하지 말고 뒤에 써야 되니까 면적으로서 sx를 합시다. xx라고 하면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sx는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가 됩니다. 요 말 자체가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라 자체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지죠. 자, 그래서 요 상황을 세 번째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y = fx 이렇게 잡아주고요. ft죠. ft. 요거 t축 잡으세요. 자, x = a를 요로 잡읍시다. 요 사이에 그냥 x가 있다 쳐요. 그러면 둘러싼 부분은 요 부분을 말합니다. 요 부분의 면적이 sx, x 값에 의해서 결정난 함수로서 넓이 함수가 되는 거죠. 자, 대신에 이제 델타 x가 양수일 때 t가 x 플러스 델타 x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하나 더 추가를 합시다. 자, 넓이는 이제 여기 적어져 있죠. s의 x 플러스 델타 x.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a에서 x 플러스 델타 x까지 ft dt로 적을 수 있고, 그림에서 나타낸다면 여기가 정분된 델타 x라고 한다면 요 x 좌표가 x 플러스 델타 x가 될 것이고, 요 전체의 면적이 요 전적이 s의 x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자, 여기서 자 x의 정분 델타 x에 대한 sx 넓이 함수의 정분을 델타 s라고 하면 요 부분이 되겠죠. 색깔을 바꿀게요. 요 부분이 이제 뭐가 됩니까? 요 부분이 델타 s가 되겠죠. 이제 자, 이 되면 이제 델타 s는 s의 x 플러스 델타 x 빼기 sx가 될 겁니다. 네 번째, 자 y = ft는 x에서 x 플러스 델타 x 사이에서
연속이죠. 연속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값 정리에 의거해서 최소값 m과 최대값 대문자 m을 가집니다. 이래 되면 좀 위에서 볼게요. 파란색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요 값이 이제 가장 적은 값으로 보면 요게 소문자 m에 해당되고요. 요게 함수값으로 가장 크기 때문에 대문자 m이 됩니다. 요 구간에서 x에서 x 플러스 델타 x까지.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로서 요런 면적이 하나 나오고요. 밑변 곱하기 높이로서 요런 면적이 하나 나오면 결국에는 실제로 우리가 둘러싸이는 부분, 색깔 바꾸겠습니다. 요 부분의 면적은 요 부분의 면적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이 면적보다는 적거나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델타 x, x의 정분, 델타 x에 대한 넓이 함수 sx의 정분을 델타 s라고 했을 때 델타 s는 항상 크거나 같죠. 누구보다. m 곱하기 델타 x. 근데 얘는 대문자 m 곱하기 델타 s보다는 적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이제 델타 x가 s가 아니라 x죠. x. 양변을 델타 x로 나눠요. 그러면 얘는 m 이상이 되고요. 누구가 델타 x분의 델타 s. 얘는 대문자 m보다는 적거나 같을 겁니다. 여기서 fx 자체가 ft죠. ft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최소값과 최대값은 모두 fx로 이제 뭐가 됩니까? 근사하게 되죠. 가까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되면 이 식의 양변에다가 극한을 취할 때 이 값들은 뭐가 됩니까? 이쪽이죠, 이쪽.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양변에다가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변에 극한을 취하게 되면 이 값은 fx로 가게 되고요. 이 값도 fx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으니까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봤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s는 항상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죠. 샌드위치 정리에 의거해서. 여기서도 물론 샌드위치 정리가 성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는 뭐가 됩니까? 기호적으로 델타의 평균 변율의 극한을 붙여버리면 야가 ds바 dx가 되죠. 이 값이 fx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얘가 누구였었죠? s가 이 말 정의한다면 얘는 요거는 sx죠. 그러니까 야는 뭐다? d바 dx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는 누가 된다? fx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 넓이 함수는 즉 y = ft, 그 다음에 t축, 그 다음에 t = a, t = x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의 순간 변화율은 뭐가 된다? fx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는 누구냐? fx의 한 부정적분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로서 결론이 되는 거죠. 이게 누구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로서 적분과 미분의 관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로 갈게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입니다.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로서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가 되고요. 아마 요거를 이제 교과서에서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해놨을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제 정적분의 값을
이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더라. 뭘 이용해서?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그래서 수학적 정의의 조건은 첫 번째, 소문자 fx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 함수고요. 대문자 fx, 두 번째 가겠습니다. x는 fx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합시다. 적분이면, 한 부적분이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는 주어져 있는 fx의 한 부정적분에서의 b에서의 함수값에서 a의 함수값을 뺏는 값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무한급수 계산할 필요 없이 부정적분만 찾으면 fx의 부정적분만 찾아서 b에서의 함수값에서 a의 함수값을, 즉 정적분에서의 윗것에서의 함수값에서 아래것의 함수값을 빼주면 그게 정적분 값이더라. 이 값이 되더라. 그래서 기호로 얘를 이렇게 적어요. 대문자 fx 대갈라하고 a에서 b까지 적분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는 이제 정적분과 부정분의 관계 또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 교과서에서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정리에 의해서 정적분의 값이 급수 계산 없이 fx의, 즉 p적분 함수의 한 부정적분을 찾아서 b의 함수값에서 a의 함수값을 빼줌으로써 정적분의 값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모든 함수, 즉 부정적분만 알면 항상 우리는 정적분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증명을 하면서 처음 이야기했던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를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금 설명했던 sx라는 함수를 하나 더 가져오죠.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얘는 fx의 한 부정적분입니다. 두 번째, 대문자 fx를 우리는 fx의 임의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합시다. 또는 이 말 빼도 됩니다. 임의라는 말 자체를. 그러면 한 부정적분인데 이 sx와는 또 다른 하나의 한 부정적분을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평균값 정리의 따름 정리에 의거해서 대문자 fx는 대문자 fx는 xx 플러스 c의 관계를 갖게 되죠. 그 다음 SA, 즉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x자리에다가 a를 대입하게 되면, 즉 이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FA 이꼴 SA 플러스 C의 관계를 만족하게 되고요. 요게 0이잖아요. 0이 따라서 이제 무슨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FA C 이꼴 무슨 관계 성립합니까? FA 관계를 성립하게 되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SX 이꼴 이렇게 바꿔요. FX 빼기 C를 하면 되겠죠. 근데 C는 이제 FA였으니까 당연히 FX 빼기 FA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SX가 누구였습니까?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였죠.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FX 빼기 FA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X자리에다가 B를 대입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이제 x 상관없죠, 그지? dx는 뭐가 된다? fb 빼기 fa를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정적분의 값은 어떻게 구한다? fx의 한 부정적분을 찾아서 b의 함수값에서
A의 함수값을 빼주면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적분의 값을 부정적분을 찾아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제. 잘 보세요. 요걸 잘 보세요, 이제. 이게 누구예요? 보니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는 앞에 적었듯이 야는 fx의 한 부정적분입니다. 그런데 fx의 한 부정적분 fx에다가 당연히 플러스 c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fa가 됐고요. 얘는 따지면 얘가 뭐냐 하면 적분상수죠. 다시 할게요. 얘는 누굽니까? fx, p적분함수 fx의 한 부정적분, 얘도 한 부정적분이죠. 두 부정적분 사이에는 상수배의 차가 생깁니다. 상수의 차만큼 생기거든요. 그래 되니까 결국에는 이 자리가 C인데 이 아래 끝 A에 의해서 적분상수가 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얘는 그냥 특별한 정해진 상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x에다가 b를 넣는 형태가 누구예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잖아요. 얘는 누굽니까? 아래 끝 a에 의해서 적분상수 c가 정해진 fx의 한 부정적분 중에서 이러한 형태의 함수에서의 b에서의 함수값이다 라는 말이 성립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계속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가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적는 게 불편한데 지금까지 해왔는 수업 내용이 있어서 다시 녹음을 할 수는 없고요. 녹화를. 자, 계속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좀 어색합니다. 지금도 좀 불편하고. 자,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는 이런 함수라는 거죠. p적분 함수 f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 a에 의해서 적분 상수 c가 정해졌다는 겁니다. 누구의 값으로서? 마이너스 f의 값으로서. 그러한 fx의 소문자 fx의 한 부정적분인데 거기서 b를 넣어버리니까 b에서의 함수값이 되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분의 값이다. 그래서 인테그랄 fx의 dx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는 어떤 관계냐? fx의 한 부정적분 대문자 fx에다가 아래 끝 a에 의해서 적분상수 c가 정해진 그러한 한 부정적분에서의 b에서의 함수값이 정적분 값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랄 fx의 dx로서 한 예를 가져올게요. 인테그랄 2x의 dx라고 할게요. 그러면 양의 부정적분은 x제곱 플러스 c로 나옵니다. 그런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2x의 dx는 x제곱 플러스 어떤 ca 값.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그럼 이 값은 누군가 하면요. 마이너스 fa입니다. 누구를 fx로 뒀을 때? 얘를 fx로 뒀을 때요. 여기서 이 함수에서의 b에서의 함수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2x의 dx 값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fa 값이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테그랄 fx의 dx에서 우리가 원시함수 f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찾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보면 이 C값 때문에 정확한 X축하고의 위치관계를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 이런 형식이면 우리가 이 원래의 이 자리가 x자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 함수는 fx 플러스 c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x축과 위치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분은 이 형태에서는 피적분 함수를 이용해서 원시함수의 개형을 결정할 수 있지만 x축하고의 위치관계를 이 c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개형을 결정할 수 있고 x축하고의 위치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개형도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축하고의 위치관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누굽니까? fx의 한 부정적분 중에서 a에 의해 적분 상수 c가 정해진 그러한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개형과 A축의 위치관계가 다 나오게 되죠.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등교계약해서 실제로 예를 잡아보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